네, 함께하면 투자 만사 형통이다. 투자 만사 형통 여승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마무리가 참 좋았습니다. 모처럼 좀 기분 좋게 시장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실 장전에 네. 제가 이제 시황을 올려드리잖아요. 그쵸. 시황을 올려드릴 때 제가 이제 간밤에 있었던 국제 금융시장의 소식들 이런 부분들을 또 압축해서 제 네. 의견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그렇게 좀 긍정적인 시황을 올려드리지를 못했어요. 사실 좀 좋지 못한 소식들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아침 장전 시황에서는 그전과는 다르게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했었던 것은요. 이번 주 시초가, 월요일에 시초가 위로 상승을 해서 마감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지지와 저항, 이 시초가와 종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오늘 상승 마감을 하면서 주간 흐름으로 0.37% 상승 마감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시장의 투자 심리의 결과물로 종합주가지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한국 증시, 이제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이 자리에서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일본과의 마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원칙과 기준,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어제였어요. 어제 온라인 무료 방송하면서 목요일 시장의 장중 저가 2061포인트죠. 왜 2061포인트의 저점을 다룰 수 있었는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기준을 갖고 있어야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앵커님이 그 뉴욕 연은 총재의 그 신속한 기준금리 인하 이런 발언들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실 0.5bp는 조금 기대가 조금 앞서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뉴욕 연은 총재가 또 해명 발언을 했습니다.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은 아니다. 이런 해명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달러의 약세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오늘 금요일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연준 부의장이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뉴욕 연은 총재보다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커지는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보험성 조치로서 경기 부양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극적인 형태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웠던 요인인데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막상 7월 말에 가서 연준의 다음 주에는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는데요. 연준이 시장에 기대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0.5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높여놓은 상태에서 0.25 인하를 하게 되면 실망감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실망감. 그리고 혹시라도 동결을 해버리면 매우 큰 실망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은 없습니다. 무조건은 없으니까 혹시라도 실망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전략이죠. 그게 전략입니다.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세요. 오시면 제가 코스피 지수 지지와 저항 어느 선까지 보실 수 있는지, 또는 상승을 한다면 어디까지 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종목들 주가의 지지 저항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많이들 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이 무역 분쟁에 있어서 이제 중국과 전화 통화 이후에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언급을 해준 점도 약간의 좀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 금리 인하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한국에서 그 중재의 설치 요구를 거부를 했죠. 어제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오늘 오전에 외무성이 또 항의, 매우 유감이다, 이런 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한일 대사를 불러서 또 항의를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24일이에요. 24일까지 그 화이트 리스트, 한국을 제외시킬 건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24일까지 하고, 거기에서 또 21일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공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중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다음 주 한국의 주요 기업, 그리고 미국 쪽의 대형 기술주, 또 일본과의 이슈,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주중에 좀 밀집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대응도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준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혹시 모를 변수에 따른 이 리스크 관리를 꼭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챙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무료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7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는데, 이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미리미리 들어오시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장전 시황도 되게 좋거든요. 같이 보시면 시장에 대응하기 좋을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랑 코스피 같은 경우 모두 오르기는 했는데, 오늘 또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별로 좀 다른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코스닥 지수 이제 외국 수급도 엇갈렸어요. 외국인은 네, 매도했고 기관은 장중에 매수로 전환이 매수했죠.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제약주들의 반등이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개별 호재가 작용을 했죠. 헬릭 스미스 그리고 CMG 제약, 이런 개별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굉장히 낙폭이 깊었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이런 제약주들의 반등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개별입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좀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일본 수출 규제에 의해서 같이 수혜가 예상되어졌었던 일부 소재 종목들, 솔브레인이라든지 뭐 동진 세미캠, 물론 양봉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은 어제서부터 변동폭이 굉장히 좀 커진 상태예요. 그리고 또 큰 조정 없이 또 상승세를 유지하는 종목도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있었던 종목들이 또 반등을 주는 모습들, 이런 종목들 좀 차별화 장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이 지지와 저항 개념을 좀 확실히 알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대응이 좀 수월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슈,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또는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온라인 무방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요일 무방에서 수급 종목주는 아니지만, 당일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아니지만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이고, 그래서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지지 가격, 그리고 매도를 볼 수 있는 저항 가격을 수요일 온라인 무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날 또 오늘까지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굉장히
신기하게도 잘 맞아 들어가는 주가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특징적인 종목들, 수급 종목 포함해서 또 온라인 무방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오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에 대한 힌트까지 받아봤습니다. 일단 양시장이 잘 오르기는 했지만 완전하게 튼튼하게 탄탄하게 잘 올랐다. 완전히 추세 상승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시장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가 제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교육이 필요하겠죠. 교육 받고 싶으신 분들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승재 전문위원이 가지고 온 이슈 어떤 건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제약바이오주 바닥 다지고 이제 반등을 기대해도 되나라고 가지고 오셨고요. 이에 여승재 전문위원은 개별 종목 파이프라인과 임상 진행 과정 등을 파악해서 기본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주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소외가 됐었죠. 그리고 오늘 간만에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셀트리온 해명제도 잘 올랐고 신라젠 그리고 오늘 특히 헬릭스미스가 또 많이 올랐는데 이제 바닥을 제대로 다지고 올라올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사실 오늘 반등을 주기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투자 네. 심리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안 좋았죠. 개별 악재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미약품을 비롯해가지고 개별 악재 때문에 굉장히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오늘은 정반대로 개별 호재에 의해서 상승을 좀 했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언론들은 자극적인 타이틀을 뽑잖아요, 사실 제목은.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또 좀 부추기는 듯한 또 뉴스를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슈를 좀 잡아봤습니다. 사실 어제 온라인 무방에서도 그 제약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종목 상담이라기보다는 제약주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와 납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설명을 드렸을 때. 충분히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해서 제가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제약 바이오 그리고 코스피의 의약품 업종 2015년 그리고 2017년도에 이런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일단은 조금 어렵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전임상서부터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그리고 본임상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기대감에 의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면 신약 개발하는 기간이 몇 년이죠?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뭐를 기다리죠? 그러면 이게 성공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성공을 했다면 기술 수출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잖아요. 어차피 궁극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투자 목적은 향후 폭발적인 이익 성장에 기반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밸류에이션, 영업이익률이 아주 많이 나와서 투자를 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제약 기업이 파이프라인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이게 희귀질환의 질병에 대한 신약인지 아니면 굉장히 대중화된 질병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도 이 파이프라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아시겠죠?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임상에 들어갔다면 이게 비임상서부터 임상까지 짧게는 7년, 길게는 한 13년 걸립니다. 임상 기간만. 그러면 1상서부터 2상, 2상 A, B, 3상, 또 4상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진행되기 전에 기대감을 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임상시험 기간 동안에는 또 이슈가 잠잠해지죠. 그럼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예? 이제 2상 끝나고 이제 3상을 시작할 시기인지 그런 시기도 체크를 하셔야죠, 당연히.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그 제약바이오 협회 결과에 따르면은 평균 한 9%대 신약 성공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9%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절대 높은 게 아니에요. 1상에서 성공한 게 2상 넘어가고요. 2상에서 성공한 게 3상 넘어가고. 그럼 3상까지 가면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한 73% 정도. 70%대까지 올라와요. 거기서 신약 성공하는데 9%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은 엄청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투자의 마인드로 잡아 놓으신 다음에 재료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 선반영 받아서 올라가면 일부분 수익을 좀 챙겨 가시는 전략을 보셔야지 이미 노출된 다음에 따라가시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에 한국의 7월 20일까지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대차, SK 하이닉스 같은 굵직한 한국 주요 기업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자,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 같은 대형 기술주의 실적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대한 마감일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22 통화정책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부각될지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볼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 위주로 쭉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그 한국 수출이 굉장히 좋지 못하잖아요. 6월 달에 마이너스 13%가 넘었었는데 그리고 7월 10일까지 바로 7월 1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를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지 못했어요. 물론 전월 대비해서는 뭐 조금 좋긴 했지만 그리고 일본과의 지금 마찰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입 국가, 수출 국가 주요 수출입 국가를 보시면 일본이 7월 10일까지 주요 수입이 이제 16.1% 증가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게 16.1%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7월 10일까지 수입 그리고 수출하는 게 16.1% 증가했고 수입이 마이너스 1.9% 감소를 했거든요. 이 주요 국가, 특히 일본과의 수출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20일서부터 해서 눈여겨 좀 보셔야 됩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고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가 마이너스 25% 감소세가 나타났었는데 이 25% 감소가 조금 줄어드는지 아니면 감소가 더 늘어나는지 최근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이 이제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도 또 용산에서도 좀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사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주요 기업들이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월요일 날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SK 하이닉스, LG 화학,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주중에 쭉 몰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제 이번 주에는 포스코 케미칼 잠정 실적 발표 나온 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 주요 기업들은 실적 발표하면서 그 IR을 하죠. 제가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잠정 실적 발표 나온 날 그 IR 자료도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뭐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주요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오셔가지고 설명 들으셔야겠죠? 예, 좀 꼭 듣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국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인텔이라든지 알파벳, 아마존 이런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도 있고요. 또 24일에 일본 요 문제도 있는데 좀 봐야겠죠. 화이트 리스트에서 어떻게 제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